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예, 지금 방송국들도 올림픽 준비로 굉장히 바쁠 텐데요. 네. 게임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에 앞서서 또 굉장히 큰 세계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난 7월 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열리는 e스포츠 월드컵 2024라는 대회가 있어요. 2022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e스포츠 연맹에서 이제 이 e스포츠 월드컵이라는 걸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나름 뭐 축구의 월드컵 같은 규모의 굉장히 대규모 국제 대회를 추구하고 있고, 상금 규모만 해도 한 6천만 달러 총액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큰 대회인데요. 생각해보면 참 놀랍죠. 30년 전만 해도 이런 대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보는 이런 대회가 나왔다는 걸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은데, 네. 오늘은 그런 e스포츠란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e스포츠는 이제 많이들 익숙한 이름이긴 할 텐데요. 네.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긴 한데 누가 그래서 e스포츠가 뭐야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렵죠. 네. 문자적으로는 e스포츠의 E라는 것은 알파벳 소문자 E, 일렉트로닉을 가리키고요. 우리말로는 보통 전자라고 번역을 하죠. 다시 말해서 전자 스포츠라고 하면은 뭐 전자를 가지고 뭐 놀이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경기를 벌이는 스포츠라는 것이 e스포츠의 가장 넓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뭐 전자기기를 쓴다고 해서 저희가 냉장고로 대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컴퓨터죠. 네. 컴퓨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디지털 게임이고, 그러면 이런 게임으로 경쟁을 해서 승부를 가리는 종목을 우리는 e스포츠라고 통틀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스포츠를 100% 다 설명했다고 보긴 어려운 게, 사실 e스포츠라는 말에는 생략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프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e스포츠 선수들을 보통 프로게이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라는 개념이 e스포츠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특히 다른 스포츠랑 구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라는 단어를 쓰면 한국 사람들은 체육 활동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e스포츠에서 쓰는 스포츠는 체육 활동은 아니죠. 네. 정확히 말하면 방송을 통해 익숙한 프로스포츠의 형태에 가까운 것이 e스포츠죠. 이때의 프로스포츠, 다시 말해서 방송을 통해서 중계되거나 혹은 큰 대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e스포츠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프로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도 스포츠겠지만 동네 축구를 굳이 방송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같은 현대의 이른바 프로라는 이름이 붙는 스포츠들은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방송 혹은 대회를 통해서 내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아도 프로들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박진감을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 자리 잡혔다는 거잖아요. e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e스포츠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운동 경기로서의 스포츠보다는 프로스포츠, 방송 혹은 대회의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게임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중계를 하고 방송을 통해 관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e스포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과 결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임으로 벌어지는 경쟁과 승부가 곧 e스포츠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럼 이런 e스포츠는 언제 생겨난 거예요? 게임이 대충 1970년대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과 결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최초의 상업용 게임 폰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 대결하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스포츠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리고 게임을 가지고 뭔가 경쟁하는 대회로 만드는 자체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도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때의 경쟁이란 건 지금처럼 뭐 대결을 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를테면 닌텐도 같은 북미에서 가정용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들이 자신의 게임기가 굉장히 많이 팔린 걸 아니까 일종의 이벤트를 열기 시작을 해요. 가장 유명했던 게 북미에서 누가 테트리스를 가장 잘하느냐 대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뭐 경기를 벌이고 우승자는 주 대회에 나가고 그다음에 최종은 북미 전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래서 이거 세계 1위도 막 뽑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벤트는 열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e스포츠의 시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로서 e스포츠의 전신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리그의 형식으로 정립한 것은 1990년대 말이고 그것이 처음 태동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e스포츠 월드컵을 계기로 e스포츠 역사를 좀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종조국이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자부심도 넘치고 네. 다들 이른바 K 문화의 거의 선봉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98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대흥행을 일으킨 바가 있었고 또 해외와는 달리 우리는 PC방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게임하는 인구가 폭증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테트리스 대회처럼 그냥 점수 경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는 어떻습니까? 서로 두 사람이 1대1로 대결을 해서 승패가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PC방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흥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40, 50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친구랑 뭐 하지? PC방 가자. 그러면 둘이서도 막 경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PC방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PC방의 최강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뭐 잠깐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고향이 부천인데 동네를 휩쓸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PC방에서 예를 들어 제가 최고다라고 네. 하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경쟁은. 그러면 그럼요. 부천에 있는 PC방 중엔 누가 최강인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누가 고수인가라는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는 또 PC통신이라는 매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그 동호회에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동네 PC방에 누가 최고수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전국 단위로 그럼 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수인가라는 논쟁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회들이 열리는 거예요. 뭐 지역의 PC방들이 연합해서 그럼 정말 우리 지역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흐름들이 모이면서 정말 전국 단위 리그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실제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1999년에 그동안의 대회를 통해 발굴된 고수들의 플레이를 당시 ITV라고 있었던 방송국이 처음으로 생중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임하는 것을 방송으로 본다는 개념이 이때 처음에 등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 이제 이벤트성이었고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전국 단위 대회랑 결합하게 되는 게 1999년에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조별 리그와 토너먼트를 갖춘 종합 e스포츠 리그로 자리 잡히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e스포츠라는 형태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대회에서 뭐 임요환 선수나 홍진호 선수들이 우승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아쉽게도 홍진호 선수는 우승 기록이 없습니다. 네. 이의 아이콘이시니까요. 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잘 모르는 분들도 임요환, 홍진호란 이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대흥행을 이뤘다는 것이 2000년대 초반의 한국 e스포츠였죠. 2000년대를 거의 열면서 함께 시작된 이 e스포츠 리그는 한국에서는 스타크래프트를 중심으로 정말 크게 성공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인터넷 쪽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보기 위해서 해외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이 한국으로 트래픽이 몰리는 영상까지도 볼 수 있었을 정도로 이 인기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까지도 굉장히 퍼져나간 바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2010년대까지 약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12년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고 여기서 이제 자극을 받은 다른 게임들 뭐 아시겠지만 뭐 카트라이더 리그도 있었고 철권 리그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리그들도 함께 생기면서 e스포츠라는 씬 자체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없지 않아요?
공식 리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 건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2000년대도 옛날 얘기가 돼버려서 이 스포츠의 환경도 많이 다른데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가졌던 넘버원의 자리를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차지하고 있죠.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돼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시들하기도 하고 네. 또 젊은 친구들은 안 합니다. 할 줄을 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리그는 좀 악재를 겪었고 대신에 그 빈자리를 새로운 대전형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하게 됐죠. 그러면서 e스포츠의 중심이 스타크래프트가 아닌 다른 게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일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참 흥미로운데 이제는 한국의 스포츠가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렸죠. 과거 스타크래프트 중심의 e스포츠 리그는 한국에서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게임사가 직접 리그를 주관하라는데 이 게임사들은 한국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단위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리그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북미 리그, 유럽 리그. 참고로 한국은 단일 대륙으로 리그가 따로 빠져 있어요. 네. 워낙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시드 배정을 하면서 리그를 만들고 각 지역의 리그 우승자들이 가을에 다 같이 모여서 전 세계 최강자를 겨루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아예 게임사가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글로벌 이벤트로서의 e스포츠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과정 속에서 e스포츠의 중심,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의 e스포츠는 처음에 방송국이 시작을 했어요. 게임 제작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방송국이 만드는 리그였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흥행을 보고 만들어진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게임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기획을 한 거죠. 우리는 이걸 e스포츠로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게임 안에 그 중계용 카메라 같은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아예 개발 단계부터 e스포츠가 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게임사 안에 e스포츠 부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송국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만들어진 게임을 갖고 방송국 리그를 주관했다면 지금은 방송국이 만들지 못해요. 저작권이 게임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방송국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송출하는 역할로 바뀌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게임 전문 방송국이었던 온게임넷 같은 경우는 콘텐츠 부재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변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는 하는데 네. 결국에는 주도권이 해외 게임사들에게 넘어간 거네요. 예, 만약에 국산 게임이 e스포츠 리그화가 된다면 뭐 좋겠지만 이게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리그의 중심이 해외에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은 뭐 워낙 게임 잘하는 사람 많은 나라로 유명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축구에서의 브라질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정작 가장 잘 뛰는 리그는 다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e스포츠에서의 한국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게 선수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는 5명이 한 팀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는 5명을 다 한국인으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칙이다. 그래서 지금은 코리안 쿼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2명 이상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네. 규칙이 있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흥행이 잘 되는 리그는 중국 리그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한국 선수 혹은 코치가 한두 명씩은 다 들어있고 아쉽게도 저희는 뭐 인구가 아무래도 중국만큼은 아니고 또 시장 규모도 작다 보니까 딱 브라질 같은 선수층은 굉장히 훌륭한데 리그 자체는 아직 그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글로벌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요. 이 얘기 많죠. 네. 또 최근 또 올림픽을 맞아서 e스포츠 언제 정식 종목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먼저 팩트부터 정리를 하자면 아시안 게임에서는 2022년 항저우 대회부터 e스포츠는 정식 종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한국 선수가 스트리트 파이터로 금메달을 딴
30대 후반의 노장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와 저게 가능해? 라는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올림픽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e스포츠를 올림픽에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 e스포츠의 정식 종목 채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라고 하겠지만 네.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 올림픽 대회라는 것은 애초에 슬로건 자체가 아마추어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회입니다. 어떤 상업적인 스포츠의 성격보다는 순수하게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채우자라는 건데 뭐 실제로 올림픽이 그러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아마추어 정신이 핵심인 올림픽에서 e스포츠라는 것을 정식 종목화하는 때 두드러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작권 문제죠. 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도 일종의 규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농구, 야구, 축구 다 특정한 룰이 있는데 다른 룰과 달리 게임의 룰이라는 건 특정 회사가 갖고 있는 룰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재밌으려면 패치를 하면서 계속 규칙을 바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국제 e스포츠 위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추어 정신이 중심인 올림픽 대회에서 특정 회사가 규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목을 정식으로 넣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아시안 게임은 넣었잖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긴 또 다른 사정인 게 아시안 게임의 경우에는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최근에 각 지역에 있는 인기 스포츠에 가까운 것들을 계속 정식 종목화하려는 흐름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올림픽 종목이 된다면 저는 뭐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회사가 저작권을 공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스타크래프트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예 그걸 공탁을 하면 되는데 뭐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서버 유지도 해야 되고 뭔가 프로그램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e스포츠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은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는 왜 이런데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가는 네,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네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기는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림픽보다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상업적이라고 비판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대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월드컵과 같은 방식이 e스포츠 대중화에는 좀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많은 게임 팬들은 또 e스포츠의 대중화를 원하시고 특히 올림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데 이런 아마추어 중심 대회는 게임이라는 매체가 워낙 기본적으로 상업성이 강하다 보니까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현실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e스포츠는 근본적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스포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e스포츠 월드컵 같은 아마추어 정신과는 무관한 그런 대회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뛰어난 선수 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냥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옛날 타이틀 말고 정말 좀 더 많은 관심, 투자로 게임 잘하는 나라가 리그도 세계 최강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